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하고 연관성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와 함께 맞수다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세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네옴시티 이후에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네옴시티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별 소식이 없어가지고. 네, 학원이 있겠죠? 하고는 있는데 저 공사도 많이 지연되고 있고 어. 또 자금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가 좀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그걸로 자금 재원 조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기대를 막 불러 모았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고 조금 아쉬운 속도이기는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런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는 거는 포인트는 명확해 보이죠.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이 원유. 사우디하고 협정을 했을 때 에너지, 방위, 인공지능까지 포괄적인 대형 패키지 내용을 일단 조금 한번 더 들여다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총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한 6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새벽에 좀 보도가 됐고요. 네. 6천억 달러라고 하면 한화로 하면은 850조 원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금액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푼돈일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좀 예고를 했었던 금액 정도는 좀 맞춰주는 모습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흡족한 결과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투자 중에 하나가 그 스타게이트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규모가 이제 한 700조 원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에너지, 방위,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방위 쪽의 계약인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이번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2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방위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이런 첨단 기술 쪽의 투자도 1,000억 달러 이상 좀 투자를 할 걸로 이번에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우디의 데이터 볼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AI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에너지 인프라 이쪽에 좀 투자를 좀 2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글이라던가 오라클이나 세일즈포스라던가 AMD 이런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랑 같이 한 800억 달러 정도로 같이 합작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인프라 관련해서도 이제 G 버노바가 이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도가 됐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전략적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란에 대한 견제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 이제 그동안에 사우디 쪽에서 석유를 많이 증산을 했었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됐는데 3개월 정도 규모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동안 생산량의 거의 25% 규모를 좀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최근에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우디 쪽에서 좀 주도를 한 거고요. 사실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어느 정도 눈도장을 좀 찍으려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향성과 맞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의 어떤 우위를 가져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킨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 좀 기뻐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네. 카타르에서는 에어포스 원 네. 비행기도 선물 받고 근데 가서는 사우디 퍼스트처럼 사우디가 우선적으로 뭔가를 지금 막 딜도 하고 그다음에 방산 쪽 뒤에 또 있지만 그 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또 같이 발표를 해줬어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18,000대 분량의 블랙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결정했다. 엔비디아 주가도 어제 반응했고, 이 앨런 머스크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이제 항공기, 선박,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로 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네. 쿵짝쿵짝 잘하네요, 거기도.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자,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네. 자원 외교. 결국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네. 맞습니까?
네, 그게 일단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우디를 제일 먼저 방문을 한 것도 네. 중동 쪽에서는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맹주.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동과의 어떤 협력을 좀 보여주고 사우디와의 협력을 좀 보여주면서 사우디하고 중국이랑 껄끄러웠잖아요, 미국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빈살만 왕세자랑 사이가 그나마 좋은 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 어제 친구도 뭐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도 내일의 친구가 되는 스타일의 네. 거래의 기술을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 네. 물론 뭐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하고도 아마 또 뭐 나중에이지만 뭐 네, 얘기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찌됐건 불편한 사우디 먼저 가서 네. 그리고 사우디 먼저 가서 이제 중동이랑 어떤 러시아의 이제 중동 진출을 견제하는 네, 그런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있다라고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중동 방문 일정이 있잖아요. 내일은 아마 카타르를 방문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모레든 이제 16일이죠. 16일에는 이제 UAE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방문을 해서 오늘 뭐 사우디와 같이 좀 협력을 한 것처럼 관련된 투자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일단 제쳐두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또 이제 평화 대통령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중동에서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빠졌다고 하던데요? 맞나? 근데 사실 그 조금 평화를 원하고 있긴 가자지구도 이제 종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하고 네.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거라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 반응이기는 하더라고요. 말을 잘 안 그래서 듣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이루기가 쉽지는 않고 사우디나 어떤 팔레스타인의 어떤 각자의 입장이 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놓쳤는데 네. 이게 그 규모가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6천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떤 성과로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기 때도 비슷했었거든요. 일기 때도 그 사우디와의 어떤 좀 그때 방문도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아냈었고 그때는 규모가 한 4,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네. 4,500억 달러 정도. 근데 실제로 받은 거를 보면은 920억 달러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과 나중에 실제로 받은 것과 좀 비교를 하면은 규모가 좀 축소돼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금액만 보고 이제 이 정도로 규모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만큼 또 연결이 되고 얼만큼 또 수주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 건지 좀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대이란향 그 견제, 뭐 중국, 러시아 거기에 포함되는 이란까지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부분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뭐 사우디 6천억 달러 규모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방산 쪽 규모가 1,420억 달러? 네. 뭐 팔까요? F-35? F-35가 사실 그게 제일 좀 사우디가 가장 원하는. 주목하는 그런 포인트기는 한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쉬울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논의돼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QME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우위를 보장해 주려는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F-35를 이제 사우디한테도 판매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한테만 판매를 하던 거를 사우디한테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위치 자체가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좀 많이 이스라엘의 흔들리게 불만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만약에 이런 군비 경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우디가 이제 사가게 되면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뭐 이란이라던가 이집트, UAE 이런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이제 무기를 좀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조금 뭐 F-35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첨단 기술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우회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무기 판매가 이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요. 협상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뭐 연방 기관이라던가 의회라던가 여러 승인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협의나 뭐 조율들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비행기 전투기 F-35도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 이스라엘 그러면은 사실
그 대공방위 체계인 아이언돔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골든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는 고척돔? 뭐 이렇게 뭐라도 돔이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낙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방산 쪽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뭔가 좀 숟가락을 같이 얹을 만한 게 보입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이번 계약에만 딱 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거를 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좀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막 촉진이 되면서 서로 좀 경쟁적으로 무기를 사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중동 쪽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이 있죠. 뭐 네. 일단은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뭐 사우디라던가 UAE 이쪽으로 천궁을 좀 지속적으로 매년 좀 판매를 해 오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비궁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도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동 쪽에 많이 특화돼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간접적인 어떤 효과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좀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수혜는 역시나 LIG 넥스원 쪽으로 좀 한정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있을 때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를 써서 프랑스산 라파를 떨어뜨려가지고 갑자기 중국의 이런 막 군수에 대한 관심이 그쪽 지역으로도 좀 전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가서 그래도 아무래도 F-35는 뭐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기종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뭔가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데 하겠죠, 뭐 달.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데이터 볼트. 네.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그럼 또 이것도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 볼트가 이제 2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I 반도체라던가 뭐 서버 이쪽에 대해 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 뭐 HBM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장비 이쪽들은 당연히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하는데 뭐 인프라 관련돼서 뭐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설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뭐 HD 현대일렉트릭 포함해서 LS라던가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당연히 좀 이런 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동력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원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또 그동안에 에너지를 많이 먹는 그 하마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해왔던 만큼 그리고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가속화돼서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족해지는 속도는. 네, 그래서 전력원 특히 뭐 원전이라던가 네. 이쪽들에 대한 필요성은 더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같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오늘 또 삼성전자가 그게요? 독일의 그 냉각 관련된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한 수를 앞을 내다본 걸까요? 뭐 중동의 공조 시장을 거기 더운 나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항공기 내에서 이제 스타링크를 토대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국내 관련된 기업은 사실 없긴 한데 AP위성이 이제 중동향으로 좀 뭔가 있긴 있죠. 네, 그 무선 그 뭐죠? 단말기. 네, 단말기 맞습니다. 그 위성 단말기를 하고 뭐 네. 그 안에 칩도 직접 설계를 하긴 하는데 AP위성이 뭐 추세는 잘 몰라서 제가 못 봤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주제로 국내에 또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말씀 주셨다시피 스타링크는 사실 직접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긴 좀 어렵고요. 대신 네. 스타링크는 결국에는 위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성을 결국에는 이 스페이스X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계속 많이 쏘고 있습니다. 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단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우리나라 HVM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스타링크 뭐 지금은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 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지만 같이 좀 볼 수 있는 게 결국엔 자율주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기보다는 거의 테마성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매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정도만 지금은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좀 긴 아직 시계월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은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을 그냥 순환매 정도로만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하여튼 뭐 억지로 갖다가 붙여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뭐 하여튼 잘 하시겠죠.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뭐 이 주제가 꼭 아니더라도 뭐 좀 미래에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어라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기업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번 그 이슈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가 기대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결국에는 반도체,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 지금 두산이라던가 CCL 관련해서 계속 그 매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두산 어카니셀- 하면 또 맨날 그 해수 담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원전만 이슈가 많이 되곤 하지만 뭐 터빈이라든지 네. 해수 담수 그러니까 중동이 물이 항상 부족하니까 예전부터 그랬지만 네. 바닷물을 끌어와서 담수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두산이 네. 직접 연관성이 좀 많겠군요. 네, 그래서 두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두산의 종목의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건 결국 두산전자가 좀 하고 있어서 반도체로. 일단은 네, CCL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게 파미셀이기 때문에 같이 좀 파미셀? 관심을 네, 파미셀은 파미셀 이제 두산 그 CCL 관련해서 레진을 같이 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같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는 뭐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다뤄왔었는데 뭐 LS 그룹주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중동 일정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카타르라던가 그리고 UAE 관련해서도 최근에 오픈 AI가 그 이제 UAE의 데이터 센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오늘 새벽에 또 나왔었는데 오픈 AI가 네, 오픈 AI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적인 어떤 좀 뭐 협의나 그리고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엔비디아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을 더 연결 지어갈 수 있을지 전망은 또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언뜻 이해는 잘 안 돼요. 그 뜨거운 열 덩어리 아니에요. 열 나가지고 지금 뭐 열 빼느라고 공조해서 날리고 뭐 액침 냉각, 액체 냉각 이런데 그 더운 나라에 가서 또 그거를 물론 그 나라도 그 돈이 많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언뜻 잘 이해는 안 돼서 뭐 이열치열도 아니고 그죠? 상식적으로는 좀 약간 아이러니해서 뭐 그렇게 여쭤봤고 중동하면 또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들이 못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뭐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긴 했는데 중동향 그 수요도 꽤 크잖아요. 네, 그렇죠. 뷰티 쪽도 상당히 수요가 맞아요. 네. 거기 차도로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여기는 빼놓고 화장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자외선도 세고 그러니까.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것저것 많이 풀어봤는데요.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